우리 고양이가 다가가니 갑자기 휙 피하거나 쓰다듬으려고 하면 꼬리를 탁탁 치면서 째려보고 이러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집사님들이 그냥 오늘 기분 안 좋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겠지만 그 행동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는 얘가 나한테 삐진 건가 싶기도 하고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닐지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더 잘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에 고양이가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찾아봤고 그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고양이가 싫어하는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고양이와 서로 더 깊은 교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흔히 도도하고 무심한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관심과 교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간혹 고양이는 외로움을 안 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틸 수는 있지만 관심과 사랑이 필요 없는 동물은 아닙니다. 고양이가 슬쩍 다가와 몸을 비비거나 조용히 옆에 앉거나 눈을 천천히 깜빡일 때가 있어요. 그건 고양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온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결국 내가 다가가도 집사는 반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될 수 있어요. 고양이는 하루 종일 안아줘야 하는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관심해도 괜찮은 동물도 아니에요. 하루 10분이라도 눈을 맞춰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잠깐 놀아주는 것. 그 작은 관심이 고양이에게는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큰 안정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낯선 동물 또는 사람입니다. 고양이는 낯선 사람이나 낯선 동물을 싫어할까요? 많은 집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이는 왜 손님만 오면 숨어버리지? 혹시 우리 고양이가 많이 예민한 편인가? 그런데 사실 고양이가 낯선 사람이나 동물을 피하는 건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고양이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내 방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편하게 쉬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내 방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당황하고 불편하고 무서울 수도 있을 겁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사는 공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냄새가 묻어있는 소파, 자주 눕는 자리, 밥그릇, 화장실, 숨을 수 있는 공간까지 전부 고양이에게는 안전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먼저 다가가기보다 멀리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파 밑이나 침대 밑으로 숨기도 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상황을 살피기도 해요. 특히 낯선 동물은 고양이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조용히 기다려줄 수도 있지만 다른 동물은 고양이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낯선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오거나 다른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면 큰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요. 냄새도 낯설고 움직임도 낯설고 소리도 낯설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에게 낯선 동물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경쟁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끼리 처음부터 한 공간에 넣어버리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서로의 냄새를 먼저 맡게 하고 방묘문이나 안전한 거리 너머로 천천히 익숙해지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왔다고 해서 고양이를 억지로 안아서 보여주거나 숨은 고양이를 꺼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귀여워서 그런 행동일 수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무서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고양이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껴야 다가와요. 억지로 친해지는 동물이 아니라 자기 속도에 맞춰 마음을 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집에 왔을 때는 고양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숨고 싶어 하면 숨게 해주고 멀리서 지켜보고 싶어 하면 지켜보게 해줘야 해요. 손님에게도 먼저 만지려고 하지 말고 고양이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아요. 고양이에게 중요한 건 빠른 친해짐이 아니라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 그게 고양이와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목욕입니다. 혹시 고양이 목욕시키다가 손등에 스크래치 훈장 하나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양이는 발버둥 치고 집사는 흠뻑 젖고 끝나고 나면 둘 다 기진맥진해지죠. 분명 깨끗해지라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서로 힘든 걸까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는 그냥 물을 싫어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고양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물 하나만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조상은 건조한 지역에 적응해 살아온 야생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물에 자주 젖는 상황 자체가 익숙한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털이 푹 젖으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속털까지 물이 스며들면 체온이 떨어지기 쉽고 몸도 무거워집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평소처럼 빠르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몸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미끄러운 바닥, 큰 샤워기 소리, 갑자기 쏟아지는 물줄기, 젖어서 무거워진 털, 그리고 붙잡혀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이에게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또 하나, 고양이에게 냄새는 정말 중요한 감각이에요. 고양이는 자기 냄새와 익숙한 냄새를 통해 여긴 안전한 곳이야, 이건 내 공간이야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고 나면 평소 자기 몸에서 나던 냄새가 갑자기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내가 입던 익숙한 옷을 갑자기 빼앗기고 낯선 옷을 입은 느낌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 후에 고양이가 몸을 계속 핥거나 예민해지거나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좀 덜 힘들게 목욕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발밑을 안정시켜 주세요. 욕조나 세면대 바닥에 수건이나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주는 게 좋아요. 고양이는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크게 불안해합니다. 발밑이라도 안정된다면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어요. 둘째, 물은 미지근하게 천천히 사용해주세요. 샤워기를 바로 몸에 대고 쏘면 고양이는 물줄기보다 소리와 압박감에 더 놀랄 수 있어요. 컵으로 천천히 부어주거나 약한 물줄기로 조심스럽게 적셔주세요. 얼굴 쪽은 직접 물을 붓기보다 젖은 수건으로 살살 닦아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끝나면 바로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목욕이 끝난 뒤에야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목욕이 끝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 다음 목욕 때의 긴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억지로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조금이라도 덜 무섭게 느끼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겁니다. 고양이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목욕도 전쟁이 아니라 조금은 부드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강한 향입니다. 고양이가 후각이 예민하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고양이가 특히 싫어하는 향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귤류 향이에요. 레몬, 오렌지, 라임처럼 새콤하고 강한 향이죠. 두 번째는 민트처럼 톡 쏘는 향이에요. 페퍼민트 같은 향은 사람에겐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식초, 계피, 후추처럼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예요. 이런 향들은 고양이가 맡았을 때 불편해서 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필 이런 향을 싫어할까요? 야생에서 고양이는 코로 위험을 판단했어요. 자극적이고 강한 냄새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위험한 거다 하는 경고 신호였던 거죠. 그 본능이 지금 우리 집 고양이한테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향을 맡으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꼭 드려야 해요. 고양이가 어떤 향을 단순히 싫어하는 걸 넘어서 몸이 바로 아파지는 향이 있어요. 바로 에센션 오일, 우리가 흔히 쓰는 아로마 오일이에요. 특히 티트리, 유칼립투스, 시트러스, 페퍼민트, 계피 같은 것들은 고양이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이런 성분을 해독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약해서 적은 양에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양이가 향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처음엔 침을 많이 흘리거나 헛구역질을 하거나 구토를 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떨림이나 발작, 간 손상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나 지금 힘들어요 라는 고양이의 SOS예요. 그럴 땐 바로 디퓨저나 향초를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데려가셔야 해요. 좋은 향으로 우리 공간을 꾸미고 싶은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향이 우리 고양이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추위입니다. 고양이는 덥고 건조한 곳에 맞춰진 몸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따뜻한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고양이 체온은 38도에서 39도로 사람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딱 좋은 온도가 고양이한테는 살짝 춥게 느껴질 수 있어요. 추우면 체온을 지키느라 몸이 계속 에너지를 써야 해서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따뜻한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창가 햇살, 이불 속을 귀신같이 찾는 게 그래서죠. 그럼 더위는 잘 버틸까요? 고양이는 더위를 버티는 동물이 아니라 피하는 동물이에요. 사막에서도 한낮엔 그늘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진 시원한 밤에 움직였거든요. 더 중요한 건 고양이는 열을 빼는 능력이 정말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온몸으로 땀을 흘려 체온을 식히지만 고양이는 땀샘이 거의 발바닥에만 있어요. 그래서 더울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만약 고양이가 개처럼 입을 벌리고 헥헥거린다면 그건 이미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결국 고양이가 좋아하는 건 더위가 아니라 적당한 따뜻함이에요. 그럼 여름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시원하게 누울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타일이나 대리석 같은 차가운 바닥, 쿨매트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통풍이 제일 중요해요. 창문을 닫아둔 방이나 햇볕이 드는 공간은 금방 뜨거워지니 공기가 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원한 물을 곳곳에 여러 군데 놔주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요. 더운 날 창문 닫힌 차 안이나 통풍이 안 되는 이동장에 고양이를 두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정말 위험해요. 특히 코가 납작한 아이들, 조금 통통한 체형이거나 나이가 많은 노령묘, 아기 고양이는 더위에 더 약하니까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고양이가 싫어하는 것 6번째는 닫혀있는 문입니다. 분명 아까까진 관심도 없던 방인데 문만 닫으면 갑자기 세상스럽게 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닫힌 문을 싫어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고양이한테 집은 전부 내 구역이거든요. 매일 순찰하고 냄새 맡으며 관리하는 자기의 영역인데 닫힌 문은 그 구역을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 늘 갈 수 있던 곳인데 왜 못 들어가? 하는 답답함이 생기죠. 게다가 고양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요. 문 너머가 보이지 않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면 더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엔 거들떠도 안 보던 방도 문만 닫으면 갑자기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호자가 문 뒤로 사라지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단순히 방이 궁금한 게 아니라 보호자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같이 섞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뭐 해야 하거나 손님이 왔거나 위험한 곳이라 꼭 닫아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땐 문 못 여는 대신 문에 집착할 이유를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첫째, 닫기 전에 실컷 놀아주세요. 문을 닫아야 할 게 예상되면 그 직전에 낚싯대로 5분이라도 실컷 사냥놀이하고 간식까지 먹으면 고양이는 배부르고 만족한 채로 퍼져서 문에 신경 쓸 힘이 없어질 수 있어요. 둘째, 반대편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고양이는 재미있는 곳으로 움직여요. 타워, 햇볕 드는 창가 자리, 새가 보이는 흥미를 자극하는 영상을 틀어주거나 노즈워크 같은 걸 두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셋째, 울 때 바로 열어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문 앞에서 울고 긁을 때마다 문을 열어주면 고양이는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울면 결국 열린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오래, 더 크게 울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울고 긁는 순간에는 최대한 반응하지 않고 조용해졌을 때 칭찬하거나 문을 열어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닫힌 문 앞에서 우는 건 떼쓰는 게 아니라 익숙한 세상이 갑자기 막히고 보호자와 떨어지고 안쪽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못 열어줄 땐 다른 즐거움으로 채워준다면 우리 고양이도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끝판왕 외출입니다. 병원 가려고 캐리어만 꺼냈을 뿐인데 우리 고양이가 갑자기 침대 밑으로 쑥 숨어버리고 평소엔 그렇게 애교 많던 아이가 외출만 하려고 하면 온몸으로 싫어를 외치죠. 울고 발버둥 치고 어떤 아이는 오줌까지 지리기도 해요. 그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강아지는 주인만 옆에 있으면 웬만하면 어디든 다 잘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고양이는 다릅니다. 고양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공간이에요. 고양이한테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요새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는 순간 처음 맡는 냄새,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 낯선 사람과 동물,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요. 게다가 고양이는 작은 사냥꾼인 동시에 큰 동물에겐 잡아먹힐 수도 있는 약한 동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숨을 곳 없는 넓은 공간에 나가면 본능적으로 위험해하고 겁을 먹을 수 있어요. 즉 우리 고양이가 외출을 싫어하는 건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수만 년간 만들어진 본능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외출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여줄까요? 쉬운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이동장을 평소 가구처럼 만드는 겁니다. 병원 갈 때만 이동장을 꺼내면 고양이는 이동장은 무서운 일이라고 학습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동장을 평소에는 항상 노출시켜 주시고 안에 좋아하는 담요나 가끔 간식도 그 안에서 주기도 하면 이동장이 무서운 물건이 아니라 포근한 자기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동장 위에 수건을 덮어주는 겁니다. 고양이는 바깥이 안 보이면 나 숨었다 하고 오히려 안심해요. 이동할 때 얇은 수건으로 살짝 덮어주세요. 세 번째는 미리 연습하기입니다. 외출 당일에 갑자기 하지 마세요. 며칠 전부터 이동장 들어가 보기, 들어가서 집 한 바퀴 돌기, 그리고 잠깐 차에 타보기, 이렇게 짧게 좋은 경험을 쌓아두면 진짜 외출할 때 충격이 훨씬 덜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끝나고 꼭 보상해주기입니다. 집에 오면 바로 문 열어주고 좋아하는 간식이나 신나는 놀이로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고양이가 외출 끝엔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외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외출을 할 때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동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출을 할 때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용품이기도 하고 이동장이 필요한 상황은 갑자기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저희 가을이가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집 앞에 있는 무인용품점에서 아무 이동장을 사서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냥 아무 이동장이나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고양이의 마지막 외출이 되거나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이 안 좋은 이동장을 사게 되면 갑자기 손잡이가 부서져서 고양이를 떨어뜨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떨어진 이동장도 부서지게 된다면 고양이가 밖으로 뛰쳐나가 영영 못 보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동장이 열리는 형태 또한 정말 중요한데요. 위로 열리지 않는 형태라면 매번 억지로 밀어 넣고 빼내야 하고, 안 그래도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구매한 이동장이 이런 형태라 얼마 못 쓰고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캔넬형 이동장을 구매했습니다. 이 이동장은 위로도 열리는 구조라 고양이를 넣고 뺄 때 스트레스를 확실히 덜 받았고 굉장히 튼튼하고 공간도 적당히 넓었어요. 하지만 고양이 심장병 때문에 동물병원을 수십 번 오가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부피가 커서 차에 타고 내릴 때 그리고 들고 이동할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한번 다녀오면 저도 가을이도 완전히 녹초가 됐죠. 힘이 약한 여성분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 들고 다니기가 매우 힘들 수 있어요.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잘못하면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보관할 때도 공간 차지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도 안전하고 오래 가지고 다녀도 힘들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며 한참을 찾다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바로 가방형 고양이 이동장이에요. 일단 입구가 넓어서 예전처럼 억지로 밀어 넣을 필요가 없어요. 들어갈 때 꺼낼 때도 부담 없이 쏙 안아서 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방형이라 앞으로 멜 수 있어서 아이의 상태를 계속 확인할 수 있고 두 손이 자유로워서 병원에서 서류 작성하거나 짐 챙길 때도 편하더라고요. 어깨끈이 넓고 쿠션감이 있어서 장시간 메고 있어도 어깨도 베기지 않고요. 거기다 보조 수납 공간까지 있어서 간식이나 작은 물티슈 같은 잔짐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평소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서 집에서 자리도 안 차지하고 바깥 구경을 할 수 있게 투명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나름 바깥 구경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질 특성상 새 제품 냄새가 날 수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열어놓으면 새 제품 냄새는 다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가방 형태의 이동장은 예민한 고양이의 경우 안에서 날뛰다가 가방이 찢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만약 우리 고양이가 너무 예민하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고양이 전용 하네스를 착용하고 손이나 가방에 연결해서 외출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해결되실 거예요. 만약 고양이 이동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장보다 더 신상인데 퀄리티도 좋고 저렴하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양이와 행복한 나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